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신가요? 그리고 이 행복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믿으시나요? 우리는 나이를 먹으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쌓아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내가 쌓아온 것들이 더 이상 빛나지 않을 때가 옵니다. 가족들에게 소외되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삶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순간, 혹시 두려워지지 않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존재는 점점 희미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받는 순간들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스스로 질문하게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내 삶은 왜 이렇게 불행해 보일까? 오늘 이 방송은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도 존중받고 사랑받는 부모로 살아가기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삶을 더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그리고 내 자식보다 내 삶이 더 소중하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한 노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부부는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습니다. 아이들의 학비와 결혼 비용, 심지어 손자들의 유학 비용까지 도우며 자신들의 노후를 희생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 자식들은 그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고 어느 순간부터는 부모님을 찾는 일조차 줄어들었습니다. 그 노부부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자식을 위해 희생한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잃어버린 거였다는 걸. 이 이야기는 많은 부모님들께 익숙하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고 나면 남는 것은 텅 빈 마음과 홀로 보내야 하는 외로운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나이 들어도 무시당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 알아야 할 5가지 지혜에 대한 것입니다. 이 지혜들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실제로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들입니다. 불교 경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존재를 잊지 말고 항상 자신을 존중하라. 스스로를 지키는 자는 결국 세상도 지킬 수 있다. 이 말처럼 자신의 삶을 지키는 것은 결코 이기적인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행복해야 주변 사람들도 그 행복을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의 방송을 통해 여러분이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보다 존중받는 부모, 그리고 무엇보다도 스스로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곧 나이 들어 무시당하지 않기 위한 5가지 지혜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렇다면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삶을 상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럴 리 없다라고 단호히 말씀하실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노후가 다가오면 우리의 경제적 자립은 생각보다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순간,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시받거나 존중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김 씨 부부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김 씨는 30년간 한 회사에서 성실히 일하다가 은퇴했습니다. 은퇴 후에는 자녀들의 미래를 더 돕고 싶어서 은퇴 자금을 과감히 자녀들의 집 구매와 결혼 비용에 썼습니다. 처음엔 모두가 행복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김 씨 부부는 늘어난 생활비와 예상치 못한 의료비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결국 자녀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자녀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지금 너무 힘들어요. 앞으로는 조금 더 절약하며 지내보세요. 김 씨 부부는 자녀들에게 기대했던 지원을 받지 못하며 크게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후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자신을 자책하며 점점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거리감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자녀를 돕는 것이 부모의 의무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자신의 노후를 희생하면서까지 경제적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경제적 독립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삶에서 존중받고 자신의 결정을 자유롭게 내릴 수 있는 기반입니다. 경제적으로 독립하면 자녀들에게 의지하지 않고도 스스로의 삶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제적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점을 실천해야 할까요? 첫째, 절대 자산의 전부를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마세요. 재산 분배는 언제나 신중해야 합니다. 재산을 미리 증여하거나 모든 것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대신 자신의 필요를 먼저 충족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하세요. 자녀가 독립적으로 성장하도록 돕되 그들이 부모의 자산을 당연히 여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노후를 대비한 안정적인 수입원을 유지하세요. 퇴직 후에는 정기적인 수입이 줄어들 수 있지만 이를 보완할 방법을 미리 계획해야 합니다. 연금, 저축 혹은 소규모의 부업까지 여러 방안을 고민해 보세요. 불교에서는 미래의 불확실성을 대비하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노후 준비는 지금 당장은 고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미래의 평화를 주는 가장 큰 지혜입니다. 셋째, 소비 습관을 재점검하세요. 노후에는 고정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소비를 관리하는 능력이 더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도 절약할 수 있는 방식을 찾아보세요. 김 씨 부부는 뒤늦게 이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경제적 독립을 회복하기 위해 작은 부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새로운 활력을 얻었고 자녀들과의 관계도 천천히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김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결국 나 자신이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경제적 독립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존엄성을 지키고 삶에서 주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여러분은 현재 자신의 경제적 독립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혹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울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다음 파트에서는 무시당하지 않는 부모가 되기 위해 필요한 두 번째 지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녀와의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법입니다. 계속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은 자녀와의 관계가 어떠신가요? 혹시 여러분의 사랑이 지나치게 헌신적이거나 자녀의 삶에 깊이 개입하는 것은 아닌가요? 우리는 종종 사랑과 집착을 혼동하곤 합니다. 특히 자녀에 대한 사랑은 자칫하면 부모로서의 역할을 넘어 그들의 삶을 좌우하려는 집착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녀는 부모와의 관계를 부담스럽게 여기거나 거리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정미 씨의 사례를 들어볼까요? 정미 씨는 홀로 아들을 키우며 그가 성공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학원비, 대학 등록금, 취업 준비 비용까지 모두 그녀의 손으로 감당했습니다. 아들은 그런 어머니의 노력을 인정하고 열심히 살겠다고 다짐했지만 그의 결혼 후 이야기는 달라졌습니다. 정미 씨는 아들의 가정을 자주 방문하며 집안일을 돕고 손자 교육에 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도움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들의 배우자와 갈등이 생겼습니다. 아들은 정미 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저희도 저희 방식대로 살아가고 싶어요. 너무 많이 개입하지 말아 주세요. 이 말에 정미 씨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자녀를 돕는다고 믿었지만 그것이 결국 자녀의 독립과 행복을 방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녀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자녀의 독립을 존중하세요. 자녀가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삶을 계획할 수 있도록 믿어주세요.
그들이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빼앗지 않는 것이 진정한 부모의 역할입니다. 자녀가 여러분의 지원에 의지하지 않고도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자녀와의 경계를 설정하세요. 불교에서는 모든 관계에는 경계가 필요하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는 사랑을 멈추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의 공간과 시간을 존중하고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경계를 지키는 것은 자녀의 삶을 존중하는 동시에 여러분의 삶을 보호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셋째, 긍정적인 대화를 통해 관계를 유지하세요. 자녀와의 대화가 충고나 잔소리로 시작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때로는 여러분의 조언이 자녀에게 부담감이나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대신 그들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주고 지지와 격려를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신뢰와 존중이 쌓입니다. 정미 씨는 아들의 말을 계기로 스스로의 행동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가정을 더 이상 자주 방문하지 않고 그의 결정과 선택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정미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어려웠지만 이제는 그저 멀리서 응원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자녀와의 관계에서 여러분은 진정으로 그들의 독립과 행복을 지지하고 계신가요? 혹은 지나치게 개입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자녀와의 건강한 관계는 여러분이 무시당하지 않고 존중받는 부모가 되는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이제 다음 파트에서는 무시당하지 않는 부모가 되기 위한 세 번째 지혜, 바로 자신의 삶에 집중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어떻게 그 가치를 되찾을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자신의 삶을 놓아버리고 자녀나 가족의 삶에 매달리곤 합니다. 그 결과 정작 자신의 행복은 뒷전이 되고 말죠. 이런 삶이 지속되면 우리는 점점 스스로를 잃어가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가치를 인정받기 어려워집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자신의 삶을 되찾아야 할 때입니다. 자녀와 가족을 위해 살아온 시간만큼 이제는 스스로를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에게도 중요하지 않은 남의 삶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영수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영수 씨는 퇴직 후 모든 시간을 손자 돌봄과 가정일에 쏟아부었습니다. 아침이면 딸네 집으로 가서 손자를 돌보고 저녁이면 식사를 준비해 가족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처음엔 행복했습니다. 자신의 존재가 자녀와 손자에게 필요한 것 같았으니까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영수 씨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자신만의 시간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마음 깊은 곳에서 허전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계속해서 가족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어느 날 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항상 감사하지만 아버지도 이제 아버지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영수 씨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내 시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는 그제야 용기를 내어 취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어릴 적 좋아했던 그림을 다시 그리기 시작했고 주민센터에서 수업도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영수 씨는 점차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하루는 온전히 여러분 자신을 위해 쓰이고 있나요? 아니면 누군가를 위해 모든 에너지를 소진하고 있나요? 여기서 여러분이 스스로의 삶을 되찾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내 것을 찾으세요. 자신만의 취미나 관심사를 발견하고
그것에 시간을 투자하세요. 꼭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산책, 독서, 요리, 미술 등 작은 것이라도 스스로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활동이라면 충분합니다. 둘째, 일정을 나만의 방식으로 관리하세요. 하루 일정을 짤 때 가족을 위한 시간뿐만 아니라 나만을 위한 시간을 반드시 포함하세요. 예를 들어, 아침에 30분 동안 혼자 산책하거나 저녁에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휴식을 취하는 것처럼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셋째, 내 행복을 우선시하세요. 불교에서는 행복은 내면에서 시작된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타인의 인정을 받으려 애쓰지 말고 자신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먼저 충족시키세요. 스스로 행복한 사람은 타인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영수 씨는 결국 딸과 대화를 나누며 자신의 새로운 삶에 대해 가족과 공유했습니다. 딸은 아버지의 변화를 보고 더 큰 존경심을 가지게 되었고, 오히려 손자의 성장을 조금 더 독립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삶에 집중하는 것은 결코 이기적인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사랑하고 가꾸는 만큼 주변 사람들도 여러분을 더 존중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미 많은 시간을 가족을 위해 바쳤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한 시간을 만드세요. 다음 파트에서는 무시당하지 않기 위한 네 번째 지혜를 다뤄보겠습니다. 이제는 재정적인 독립이 왜 중요한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를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어떤 감정이 떠오르시나요? 혹시 경제적인 불안감이 마음 한구석을 무겁게 누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노년에 접어들면서 경제적인 문제는 가장 큰 걱정거리 중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돈이 없으면 자식도 부모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물론 돈이 전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돈이 없으면 삶에서 선택의 자유와 존엄을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워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재정적 독립은 단순히 돈을 많이 모아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스스로의 삶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의미입니다. 노후를 대비하지 못했던 미경 씨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볼까요? 미경 씨는 평생을 가정에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남편의 수입으로 집안을 꾸려가며 자녀 교육에도 아낌없이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면서 경제적 기반이 무너졌습니다. 자녀들은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느라 바빴고 미경 씨에게 충분히 신경 써줄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 미경 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못하는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코 드문 사례가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예기치 못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재정적 독립은 여러분이 노년에도 존엄과 자부심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재정적 독립을 위해 여러분이 지금부터 준비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출을 계획적으로 관리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퇴직 이후에도 이전과 같은 소비 습관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소득이 줄어드는 만큼 지출 역시 적절히 조절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노후 생활에 필요한 필수 경비를 미리 계산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정기적으로 나가는 비용, 의료비, 여가 활동에 사용할 예산을 명확히 설정해 보세요. 둘째, 소소한 소득원을 마련하세요. 노후에는 더 이상 큰 수입을 기대하기 어렵지만 소규모의 소득을 꾸준히 얻는 방법을 찾는다면 여러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요즘에는 온라인을 통해 자신의 지식을 판매하거나 작은 사업을 시작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손재주가 있다면
작은 공예품을 만들어 판매하거나 글을 쓰는 재능이 있다면 블로그를 통해 수익을 낼 수도 있습니다. 셋째, 자산을 현명하게 관리하세요. 여러분의 재산이 있다면 그것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작정 자녀에게 자산을 이전하거나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것이 항상 최선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노후를 위해 자산을 현명하게 운용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불교에서는 욕망이 지나치면 삶의 중심을 잃게 된다는 가르침을 줍니다. 재정적 독립은 지나친 욕심을 부리지 않으면서도 스스로를 위한 최소한의 기반을 지키는 데서 출발합니다. 다시 미경 씨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녀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작은 동네 카페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며 다시 삶의 활력을 되찾았고 소소하게나마 경제적으로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경 씨의 사례는 작은 변화라도 결단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의 노년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떤 모습이길 바라시나요? 여러분이 스스로를 돌볼 수 있을 때 주변 사람들 역시 여러분을 더 존중할 것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무시당하지 않기 위한 5번째 지혜를 다뤄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건강을 지키는 것입니다. 재정적 독립만큼 중요한 건강의 가치를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고 건강한 몸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흔히 건강을 잃고 나서야 그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특히 노년이 되면 건강이야말로 삶의 질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건강하지 않은 노년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많은 고통을 초래할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듭니다. 이로 인해 스스로 무기력해지고 타인에게 부담이 된다는 죄책감을 느끼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나이 들어서도 당당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오늘은 건강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을 사례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가지세요. 70대 초반의 영선 씨는 평생 운동과 거리가 먼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의사로부터 관절염 진단을 받고 나서야 운동의 필요성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요가와 산책 같은 활동을 늘려갔습니다. 몇 달 후 영선 씨는 몸의 유연성이 좋아지고 통증도 줄어들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매일 10분이라도 시간을 내어 운동을 시작해 보세요. 걸어서 가까운 공원에 가거나 집 안에서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보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세요. 노년이 되면 대사율이 낮아지고 필요한 영양소도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식단을 통해 건강을 관리하고 계신가요? 80대 초반의 정호 씨는 평생을 바쁘게 일하며 즉석식품과 외식을 주로 먹었습니다. 이로 인해 당뇨병과 고혈압을 얻게 되었죠. 하지만 정호 씨는 스스로의 건강을 되찾기 위해 하루 3끼를 균형 잡힌 식단으로 바꾸고 소금과 설탕 섭취를 줄였습니다. 그 결과 몇 년 만에 건강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식탁에 변화를 줘 보세요. 신선한 채소와 과일, 양질의 단백질, 적당한 탄수화물을 포함한 식사를 통해 노년에도 건강한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정신 건강을 돌보는 것도 잊지 마세요.
몸이 건강하더라도 마음이 무너지면 삶의 행복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정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80대 중반의 혜숙 씨는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주변의 도움을 받아 지역 커뮤니티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고, 그곳에서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며 위로를 받았습니다. 또한 매일 감사일기를 쓰며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작은 감사의 순간들을 떠올려 보세요. 무엇이든 좋습니다. 햇살이 따뜻했던 아침, 따뜻한 차 한 잔, 오랜만에 받은 친구의 안부 전화, 이런 작은 감사들이 삶의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을 유지하려면 꾸준한 검진과 예방이 필수입니다.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병원을 찾은 것이 언제인가요?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몸 상태를 체크하고 질병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불교에서는 몸과 마음을 소중한 그릇으로 비유하며 그 그릇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 말처럼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정성껏 돌보는 것이야말로 삶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건강은 여러분이 스스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당장 건강을 위해 무엇을 시작할 수 있을지 한 가지 목표를 세워보세요. 다음 파트에서는 오늘의 주제를 마무리하며 5가지 지혜를 다시 정리하고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독려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함께 끝까지 들어주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이 들어 무시당하지 않는 부모가 되기 위해 알아야 할 5가지 지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노년의 삶은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의 결과물입니다. 그렇기에 오늘부터 작은 변화라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자녀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독립적으로 꾸려가는 자세. 우리는 자녀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스스로의 인생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둘째, 경제적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작은 준비를 시작하는 것. 안정된 재정 상태는 타인에게 존중받는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셋째, 타인과의 관계를 넓히고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는 노력.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은 삶을 활기차게 만들고 외로움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넷째, 자신의 목소리를 잃지 않는 용기. 여러분의 의견과 감정은 언제나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소통하는 법을 배우고 당당히 자신의 뜻을 표현하세요. 다섯째,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지속적인 노력. 건강한 몸과 긍정적인 마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을 지켜줄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여러분, 노년의 삶은 더 이상 침묵과 양보의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순간일 수 있습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행복한 인생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는 삶이다. 이 말처럼 여러분의 삶을 남이 아닌 스스로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세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오늘 이야기한 5가지 지혜 중 가장 실천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우리의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이 방송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다음 시간에는 노년에도 활기차고 행복한 삶을 위한
구체적인 습관과 루틴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우리 모두가 행복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함께 준비해보는 시간이에요.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하고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방송에서 또 뵙겠습니다.